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여성들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점점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식어서일까요? 아니면 감정적인 문제보다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부들이 맞닥뜨리는 질문입니다. 이 갈등이 반드시 감정의 변화나 큰 인생의 전환점과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종종은 일상 속 미묘한 변화들이 관계를 서서히 바꿔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우선순위와 건강 상태,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 변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 또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 있는 7가지 핵심 요인들을 살펴보고 부부가 어떻게 이 변화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왜 긴 결혼 생활 속에서도 서서히 거리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죠. 먼저 가장 깊이 있고 그러나 자주 간과되는 요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건강과 에너지 수준의 변화입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나타나는 활력, 체력,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변화는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호르몬의 변화, 폐경, 그리고 기타 노화 관련 질환이 에너지 수준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서 만성질환, 관절 통증,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기분의 변동까지 일상생활 자체를 힘겹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나 60대 여성이 폐경기를 겪으면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갑작스런 열감, 관절의 불편함을 경험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런 증상들은 그녀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러한 변화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가 여전히 그녀가 가정의 모든 책임을 감당하거나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기대한다면 서서히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에 답답함을 느낄 뿐 아니라 자신의 고충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필요가 인정받지 못하면 감정적 거리는 자연스럽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괴리감은 대부분 말로 표현되지 않은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여성들은 흔히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과 가정 운영의 중심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 모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질 때 파트너가 도움을 주거나 공감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이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열쇠는 소통과 상호 지원에 있습니다. 그녀의 신체적 한계를 인정하고 함께 일상의 리듬을 조정해 나간다면 부부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노화란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며 이를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힘을 키워줍니다. 이제 또 하나의 강력한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와 관심사의 변화입니다. 여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성장과 자기 돌봄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과 직장, 다양한 책임들에 몰두해 살아온 후 이제는 자신의 삶과 행복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매우 의미 있고 충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반면 남편이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갈등의 씨앗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여성은 요가나 명상, 독서 등 육체와 정신을 돌보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건강한 습관을 익히며 웰니스 리트릿 같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들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남편은 여전히 예전의 일상에 머물러 저녁마다 TV를 보거나 자신의 관심 분야에만 열중하며 그녀의 새로운 삶의 방향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관심사의 차이가 커지면 서로의 삶에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과 좌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가 그녀가 성장하려는 욕구를 이해하거나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더욱 그러하겠죠. 이 현상은 여성들이 전통적인 돌봄자 역할에서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할 때 더욱 뚜렷해집니다. 스스로의 삶을 찾고 싶은 욕구가 커질수록
그녀는 더 많은 자유와 개인의 시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여전히 예전처럼 그녀에게 정서적 또는 가정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면 그녀는 자신의 필요와 주변의 요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은 자기 관리에 깊이 몰입하게 되어 건강한 식단을 따르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고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 같은 창조적인 활동을 시도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자신이 관심 있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활동에 별다른 흥미를 가지지 못하며 여전히 과거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점점 서로의 세계가 멀어지게 되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 격차는 더 커지고 결국 소외감과 단절된 느낌을 불러오게 됩니다. 해결책은 바로 함께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변화하는 삶의 방향에 진심 어린 관심을 갖고 그녀가 추구하는 성장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로의 개별 여정을 존중하면서도 공통점을 찾아 나간다면 부부 관계는 오히려 더 깊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날 수 있을 때 가장 건강하게 번영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연은 더욱 단단해지고 오래갑니다. 혹시 결혼 생활 속에서 따뜻함과 친밀함이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옅어지는 이유를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또한 그 간극을 어떻게 다시 좁힐 수 있을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변화들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연민과 존중, 그리고 함께 노후를 맞이하며 필연적으로 겪게 될 삶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연결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1. 변화는 몸의 무게, 건강과 에너지의 변화, 노화는 피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관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에너지 수준, 활력, 신체적 건강의 변화가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폐경기 동안의 호르몬 변화, 관절 통증 같은 만성 질환, 홍조로 인한 밤잠 설친일 등으로 여성은 육체적으로 쉽게, 또한 그 간격을 어떻게 다시 좁힐 수 있을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변화들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연민과 존중, 그리고 함께 노후를 맞이하며 필연적으로 겪게 될 삶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연결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1. 변화는 몸의 무게, 건강과 에너지의 변화. 노화는 피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관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에너지 수준, 활력, 건강의 변화가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폐경기 동안의 호르몬 변화, 관절 통증 같은 만성 질환, 홍조로 인한 밤잠 설친일 등으로 여성은 육체적으로 피로해지고 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해내던 집안일이나 가족 돌봄, 취미 활동조차도 이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50대 혹은 60대에 접어든 한 여성이 이러한 변화들과 맞닥뜨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도 사회나 배우자는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남편은 그녀가 여전히 과거처럼 모든 일을 감당하길 기대하며 그녀의 변화된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괴리가 시작됩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하게 보이는 그녀의 모습만 보지만 그녀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은 내면의 고통을 혼자 안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충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더 나쁘게는 무시될 때 서운함과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필요가 중요하지 않거나 그저 불편한 존재로 취급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무관심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간극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믿음이 체력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열린 대화로 나누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작은 행동, 격려의 말, 판단 없이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하나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감은 이 간극을 메우는 다리가 됩니다. 서로가 함께 이 변화를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죠. 2. 달라진 우선순위. 공동의 삶 속에서 다시 찾는 나 자신.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들은 종종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직장 생활까지 해오며 자신을 희생해왔던 많은 여성들이 이제는 내면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아름다운 변화이지만 배우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나 명상을 시작하거나 오래전에 포기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는 여성, 책 클럽에 참여하거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거나 자연 속을 걷는 시간을 가지는 여성. 이 활동들은 결코 사치스럽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돌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 얽매여 있다면 이런 변화를 낯설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TV를 보는 것에 익숙한 남편이 아내의 새로운 관심사에 무반응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려는 기대를 계속 강요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점차 거리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한 아내가 남편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이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내는 지원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새로운 관심사에 맞춰 친구들과의 교류를 늘리거나 사회적 모임에 참석하려 할 때 남편이 그것을 부부관계 소홀로 받아들인다면 서로의 기대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결코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되찾는 과정이며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죄책감이나 의무감 없이 자신을 자유롭게 탐색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남편은 이 변화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내의 새로운 열정을 함께 즐기고 그녀의 독립성을 격려하며 공통된 관심사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잠재적인 갈등은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때 비로소 튼튼해집니다. 이처럼 건강, 우선순위, 자기개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변화는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부들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사랑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관심과 이해로 가꾸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깊이를 갖추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여성들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서서히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단지 사랑이 식어 통증으로 움직이기조차 힘든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상태에서도 가정일을 돌보고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점점 에너지는 고갈되고 자신이 느끼는 고통이나 피로를 주변에서 이해해주지 않을 때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이런 변화를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넘기거나 그녀가 겪는 어려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사일과 육아 혹은 병원 방문 등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두 번째 직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끼며 감정적인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감입니다. 건강 문제나 에너지의 변화를 서로 나누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함께 모색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통증으로 움직이기조차 힘든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상태에서도 가정일을 돌보고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점점 에너지는 고갈되고 자신이 느끼는 고통이나 피로를 주변에서 이해해주지 않을 때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이런 변화를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넘기거나 그녀가 겪는 어려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사일과 육아
혹은 병원 방문 등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두 번째 직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끼며 감정적인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감입니다. 건강 문제나 에너지의 변화를 서로 나누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함께 모색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나누거나 쉬는 시간을 함께 계획하거나 필요하다면 외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함께 극복하려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관계를 만듭니다. 2. 새로운 삶을 위한 우선순위의 변화.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많은 여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위한 삶을 찾기 시작합니다. 요가를 배우고 싶고, 명상을 통해 내면과 소통하고 싶고, 새로운 취미나 창업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반면 남편은 여전히 예전의 역할과 습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TV를 보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그에게 아내의 새로운 관심사는 오히려 번거로운 방해물처럼 보일 수 다룹니다. 예를 들어 소통의 단절, 감정적 욕구의 부들치 등이 포함되죠. 각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법도 함께 제시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나이 듦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위의 7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자세히 다루며 실제 적용 가능한 조언들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관계에 조금의 갈등이나 거리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단단한 연결을 위한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시청하시고 함께 배우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당신의 사랑 이야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모이지, 다룹니다. 예를 들어 소통의 단절, 감정적 욕구의 불일치 등이 포함되죠. 각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법도 함께 제시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나이 듦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위의 7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자세히 다루며 실제 적용 가능한 조언들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관계에 조금의 갈등이나 거리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단단한 연결을 위한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시청하시고 함께 배우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당신의 사랑 이야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 왜 많은 여성들이 결혼 생활 후반에 남편에게서 멀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가? 멀어지는 이유, 그 숨겨진 진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아내들이 남편과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랑이 식어서일까요? 아니면 보다 깊은 원인이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감정의 격차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건강, 에너지, 우선순위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 듦은 단지 주름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삶의 중심점 자체가 달라지는 과정이며 이에 따라 관계의 형태 또한 새롭게 조율되어야 합니다. 1. 건강의 벽.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갱년기는 단지 열감이나 기분의 변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각의 판이 남편이 직접 요리를 해주거나 집안일을 나누고 혹은 단순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관심의 변화. 우리에서 나로의 이동. 오랜 세월 동안 아이들과 가족을 돌보던 여성들은 중년 이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요가, 그림 그리기, 여행 등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남편들은 여전히 예전의 일상에 머물며 아내의 변화된 관심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62세 마리아는 회화 수업을 위해 TV 앞에 앉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존은 자꾸 집에 없네라며 섭섭함을 표현할 뿐 그녀가 얻는 기쁨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우선순위가 어긋날 때 관계는 금이 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결코 가정을 포기하는 남편이 직접 요리를 해주거나 집안일을 나누고 혹은 단순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관심의 변화, 우리에서 나로의 이동. 오랜 세월 동안 아이들과 가족을 돌보던 여성들은 중년 이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요가, 그림 그리기, 여행 등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남편들은 여전히 예전의 일상에 머물며 아내의 변화된 관심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62세 마리아는 회화 수업을 위해 TV 앞에 앉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존은 자꾸 집에 없네라며 섭섭함을 표현할 뿐 그녀가 얻는 기쁨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우선순위가 어긋날 때 관계는 금이 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결코 가정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위한 공간과 균형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해결 방법은 함께 성장하는 자세입니다.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거나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3. 돌봄의 번아웃. 때가 사라질 때 여성들은 오랫동안 가정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가족의 감정을 꾸려가며 노후한 부모까지 책임지는 최고우영 책임자 역할을 맡아왔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지칠 때 누군가가 그녀의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65세 제이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10년을 보내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남편 톰은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스스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말했을 때 그는 너무 예민하군 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국 그녀는 감정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료한 것은 깊이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 하나가 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닙니다. 이는 관계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방치할 경우 깊은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직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간다면 오히려 관계는 한층 더 깊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행동 계획, 솔직한 대화 열기, 정기적으로 만나 건강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세요. 함께 새로운 루틴 만들기, 집안일, 취미, 개인 시간 등을 함께 조율해보세요. 작은 배려 실천하기, 스파데이를 선물하거나 함께 걷기 운동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생각, 나이 듦이 반드시 들수록 점점 남편과 멀어진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런 감정적 소원함은 사랑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 우선순위의 변화, 그리고 말하지 못한 기대치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아래에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7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원인과 어떻게 다시 깊은 연결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1. 에너지 격차. 몸이 변할 때 기대는 멈추지 않는다. 노화란 단지 나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변화입니다. 여성들에게는 폐경기, 관절 통증, 호르몬 불균형 등으로 인해 에너지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돌보고 잠도 부족하며 열심에 시달리는 삶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의 반려자가 왜 항상 들수록 점점 남편과 멀어진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런 감정적 소원함은 사랑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 우선순위의 변화, 그리고 말하지 못한 기대치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아래에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7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원인과 어떻게 다시 깊은 연결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1. 에너지 격차. 몸이 변할 때 기대는 멈추지 않는다. 노화란 단지 나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변화입니다. 여성들에게는 폐경기, 관절 통증, 호르몬 불균형 등으로 인해 에너지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돌보고 잠도 부족하며 열심에 시달리는 삶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의 반려자가 왜 항상 피곤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는 당신의 몸이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피로를 게으름으로 오해하는 태도, 역할과 에너지 한계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 부족,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지원이 없다는 느낌, 해결 방법, 솔직한 대화가 시작점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는 게으른 게 아니라 지금 몸이 많이 힘듭니다. X1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책임을 공유하고 공동의 자기관리 계획을 세우면 오히려 두 사람의 유대감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8세의 린다는 남편에게 자신의 피로를 솔직히 이야기한 후 남편이 일주일에 2번 저녁을 준비해주게 되었고 그녀의 편두통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열정의 전환, 여성들이 자신을 재정립할 때 오랜 시간 동안 가족 중심으로 살아온 많은 여성들은 중년 이후 새로운 관심사를 가지게 됩니다. 요가, 미술 수업, 여행 혹은 새로운 직업까지도요. 이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가정을 등지는 행동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다시 찾고 싶은 욕구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여전히 옛 습관에 머물러 있고 아내는 진화하고 있다면 정서적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성장이지만 그에게는 소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정신 건강을 위해 자기 발견은 필수적입니다. 성장 속도가 맞지 않으면 마음의 장벽이 생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감정적 이탈로 이어집니다. 다시 연결되는 방법, 그녀의 새로운 열정을 방해물로 보지 말고 함께 성장할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하이킹에 함께 가거나 그림 클래스를 함께 듣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의 독립적인 활동을 존중하면서 자신만의 관심사도 공유해보세요. 62세의 카를로스는 아내의 정원 가꾸기에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참여해보자 둘은 함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고 오랫동안 잃었던 교감을 되찾았습니다. 3. 공감의 단절. 그녀의 필요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여성들은 보통 감정적 노동, 즉 모든 사람의 일정을 챙기고 기억하고 예측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고립감과 지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단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언제인가요? 그녀의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그녀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알아채지 못할 때, 지원받지 못한다는 느낌에 마음을 닫기 시작할 때, 해결 방법, 역할을 인정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정말 고마워. 작은 배려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편두통으로 힘들 때 발 마사지를 해주거나 따로 말 맞히지 않아도 먼저 집안일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거창한 행동보다 꾸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마음을 다 알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은근히 파괴적인 함정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편이 알아주길 기다리다가 실망하게 됩니다. 왜 침묵이 상처를 주는가? 추측은 오해와 분노를 낳습니다. 감정적 요구는 계속해서 충족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해가 쌓이며 거리감이 커집니다. 해결 방법, 매일 짧은 체크인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진짜 기분은 어때? 라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벌너러빌리티, 먼저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5. 친밀감의 변화. 함께 성장하는 사랑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서적 친밀감이 깊어져야 합니다. 스킨십, 애정, 의미 있는 대화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스파크를 다시 태우는 법. 목적 없이 그냥 포옹하기. 신체 접촉은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꿈과 두려움, 희망에 대해 나누기. 진짜 친밀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경험을 나누기. 여행, 음악 또는 단순한 산책도 좋습니다. 6. 감사의 부재.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면 쉽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와 노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 자주 감사를 표현하세요.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나타내세요. 사소한 성취도 칭찬하세요. 설거지, 따뜻한 커피 한 잔 같은 일상의 순간들을 메모를 남기세요. 오늘 X를 해줘서 고마워요. 같은 문장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순간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7. 미래에 대한 혼탁, 공유된 목표의 상실, 빈 둥지 증후군, 은퇴, 인생의 새로운 단계는 부부에게 이렇게 묻게 만듭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공유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서로 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같이 나아가는 법, 함께 모험을 계획하세요. 드라이브 여행, 취미 개발, 언어 배우기 등 가치관을 다시 돌아보세요.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고 싶은 삶은 어떤 모습일까? 라고 물어보세요. 꿈을 말로 표현하세요. 버킷리스트, 목표 앞으로의 희망 등을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소원함은 운명이 아니다. 세월이 흐르며 멀어지는 것은 필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공감과 대화, 의도적인 행동으로 대응한다면 결혼 생활은 더욱 깊고 풍요로운 관계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몸과 우선순위가 바뀌는 과정일 뿐, 사랑은 단지 함께 자라나야 할 뿐입니다. 이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함께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봅시다. PS, 더 많은 영감이 필요하다면 저희 가이드 50대 이후의 우리를 다시 만나기를 확인해보세요. 예전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고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후에는 늘 하던 취미를 즐기며 마음의 평온을 찾았고 삶의 리듬이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는 아내가 서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은 이제 다르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모험을 꿈꿨고 오래 묵혀뒀던 열정을 다시 불태우고 싶었으며 친정한 연결과 깊은 관계를 갈망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느라 오랫동안 자신을 뒤로 미뤄두었던 그녀에게 인생의 이 새로운 장은 마치 색다른 음악이 울리는 축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용기를 내어 앞서 나아갈수록 뒤돌아보면 여전히 예전 자리에 머무르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 큰 간극이 생겼습니다.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로의 다른 속도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이런 순간은 마치 강 양쪽 기슭에 각각 서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과거와 같은 자세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쉽게 오해를 낳습니다. 상대방이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자신의 변화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훨씬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며 필요와 욕구 또한 달라집니다. 한쪽이 발전하고 다른 쪽이 멈춰 있는 것은 결코 배신이나 냉담의 표시가 아니라 단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변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새로운 욕구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 전달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에게는 판단 없이 귀 기울여 듣고 파트너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관계는 단순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어지고 튼튼해집니다. 시간은 우리를 조용히, 거의 눈치채지 못할 만큼 천천히 바꿔놓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개를 돌려보면 이미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연애 초기에는 두 사람이 감정이라는 강력한 전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꿈과 두려움, 모든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어떤 순간에도 대화를 기대하지만 종종 침묵이나 무관심만 마주하곤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감정적 소홀함은 관계의 기반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그녀는 자신이 보여지지 않고 가치가 없다고 느끼며 혼자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감정적 재연결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멀어져 있었다고 해도요. 시작은 서로의 변화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자신과 상대방의 변화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친밀함, 이해, 그리고 함께 보내는 질 높은 시간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남성은 그런 말에 대해 마음을 열고 경청하며 자신의 편안함의 경계를 넘어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작은 배려, 오해 머무르는 포옹, 진심. 대화를 기대하지만 종종 침묵이나 무관심만 마주하곤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감정적 소홀함은 관계의 기반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그녀는 자신이 보여지지 않고 가치가 없다고 느끼며 혼자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감정적 재연결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멀어져 있었다고 해도요. 시작은 서로의 변화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자신과 상대방의 변화를 인정하고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친밀함, 이해, 그리고 함께 보내는 질 높은 시간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남성은 그런 말에 대해 마음을 열고 경청하며 자신의 편안함의 경계를 넘어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작은 배려, 오래 머무르는 포옹, 진심, 어린 칭찬, 혹은 방해받지 않는 진지한 대화를 위한 시간 마련. 또 과거의 감정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감정적 친밀함을 우선시함으로써 두 사람은 다시 연결될 수 있으며 그 사이의 거리를 영원한 단절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성숙해질수록 기대 역시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은 기대는 실망과 좌절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연애 초반에는 서로를 향한 애정을 표현하고 노력하는 데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특히 오랜 결혼 생활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책임은 늘어나고 일상은 반복되며 관계보다는 삶을 버티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여성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적 욕구가 예전처럼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는 점점 더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애 초기에는 서로의 꿈과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까지 나누며 깊은 대화를 나눴지만 삶이 빨라지면서 그러한 교감은 줄어들게 됩니다. 남편이 일이나 취미, 일상적인 루틴에 정신이 팔려 있다 보면 아내는 감정적으로 소외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깊은 연결을 그리워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사라질수록 만족감도 함께 줄어듭니다. 감정적 교환이 사라지면서 그녀는 자신이 필요하다는 느낌조차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결정과 공동체 경험에서도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성은 공동체로서의 역할, 즉 함께 부담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파트너십을 원하지만 남편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서운함과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여행을 함께 계획해보고 싶은데 남편이 관심조차 보이지 않거나 즉각 거절한다면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뢰와 유대감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은 기대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로의 욕구를 솔직히 나누고 중간 지점을 찾아 노력한다면 두 사람은 관계의 각본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거나 함께 결정을 내리거나 단순히 서로를 인정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듯이 사랑도 함께 성장하고 적응합니다. 인내심과 헌신을 가지고 두 사람은 실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나 먼 길을 함께 걸었든 결국 서로를 향한 마음만 진실하다면
다시금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멈춰 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늘 흐르고 자라며 변화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속도와 방향에 맞춰 발걸음을 조율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기대와 현실 사이에 벌어진 간극은 점점 커지고 신뢰와 연대감마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연결하고 관계를 새롭게 쓰기 위한 열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첫 걸음은 바로 대화입니다. 자신의 진짜 바람을 솔직하게 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는 것, 그 단순하지만 중요한 행동 하나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진심을 담아 나누는 대화를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 보세요. 함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서로를 포함시키고 매일 작지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일수록 사랑은 더욱 탄탄해지고 깊어집니다. 사랑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장하지 않으면 관계는 서서히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참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며 다가가면 사랑은 또 한 번 새로움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망에서 출발한 이야기도 결국에는 화합과 치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도 여전히 서로를 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힘이자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가 함께 걸어갈 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젠가 다시 서로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변화는 노화 속 관계. 서로를 지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이유. 연인들이 나이를 먹으며 삶의 책임과 역할은 변화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지지해주는 일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건강, 가족,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그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대부분의 감정적 짐을 혼자 떠안고 있으며 남편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서서히 불만과 실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했던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균형의 붕괴는 관계를 비대칭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그녀는 보다 감정적으로 연결된 파트너십을 갈망하게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노력 부족이나 애정 결핍이 아닌 무관심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종종 노력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무심코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생기는 무관심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배우자가 자신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필요가 알아서 채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의 생명선은 소통입니다. 여성에게 있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책임을 나누며 감정적인 지지를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 역시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감정을 인정하며 변해가는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를 재조정하고 감정적으로 다시 연결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안일의 충합감, 공평한 동반자 관계를 위한 요청.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에서는 집안일이 자주 여성의 몫이 되곤 합니다. 요리, 청소, 일정 조율, 가족 돌봄 등은 어느새 그녀의 담당 영역이 되어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의 분담이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줄어들고 책임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담은 점점 견디기 어려운 수준에 이릅니다. 집안일의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노동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계획을 세우고 일들을 조율하며 모든 것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머리를 써야 하는 정신적 노동을 포함합니다. 여성들은 종종 가정 경영자처럼 움직이며 아이들의 스케줄부터 사회적 약속,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까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일에 무심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서운함과 분노는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라라는 여성은 식료품 쇼핑, 식사 준비, 아이들 일정 관리, 자기 관리까지 모든 걸 스스로 감당하려 합니다. 남편이 그녀가 얼마나 복잡하게 머리를 써서 모든 일을 꾸려나가고 있는지를 알아채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으면 그녀는 피로감과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관계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고 결국 감정적 소외와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소통 부재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묵묵히 부담을 떠안고 남편이 알아서 도와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리는 점점 커져 두 사람 사이를 벌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친솔하고 열린 대화입니다. 여성은 자신이 느끼는 과부하를 솔직히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집안일을 나누는 것이든 감정적 지지이든 혹은 단순히 그녀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라도 좋습니다. 반면 남편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녀가 하고 있는 노력에 감사함을 표현하며 공정하게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연인들의 역할과 책임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파트너십 또한 함께 성장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노력한다면 불만은 줄어들고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 변화하는 우정 속에서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기.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이 변화가 결혼 생활에 긴장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부부가 함께 많은 친구들과 활동을 공유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사는 달라지고 여성은 남편과는 다른 새로운 취미, 직업, 개인적인 성장 기회를 추구하게 됩니다. 예컨대 어떤 여성은 건강, 영성, 창의적인 활동에 중심을 둔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지만 남편은 여전히 스포츠, 직장 동료, 오래된 취미 위주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서 가는 길은 그녀로 하여금 남편의 사회생활과 거리감을 느끼게 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이방인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옛 친구들과 골프를 즐기는 동안 그녀는 요가 리트리트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자신과 맞닿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의 세계가 만나지 않는다면 그녀는 왜 이제는 함께 사교하지 않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며 자신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고립감은 감정적 거리를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절을 메우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는 개별적인 관심이 변화하더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 다 좋아하는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거나 각자의 다른 관심사에도 진심으로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여기서도 열린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해야 하고 남편은 그것을 경청하고 변화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서로의 변화하는 필요에 공간을 마련해주고 상호 이해를 우선시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외로움이 아닌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 속에서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드는 법, 노화는 책임, 관심, 관계의 역학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관계를 더 깊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미충족된 기대를 직면하고 집안일을 공평하게 재분배하며 사회적 관계의 간극을 좁힘으로써 부부는 함께 변화를 겪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가장 크게 와닿으셨나요? 지금보다 더 연결되고 평등한 파트너십을 위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이 어떻게 관계 속에서 상호 지지와 이해를 키워가고 있는지 듣는 것을 기대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진솔하게 대화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사랑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서로의 삶에 함께 서기, 시간이 흐르며 변하는 부부의 역할과 지지,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의 역할이 명확하고 균형이 잘 맞았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책임이나 기대치는 점점 변화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의 지지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장기적인 삶의 목표들에 대해 더 민감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실망감이나 상처는 자신이 이러한 고민들을 홀로 짊어지고 있다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 마음 한구석에는 서서히 불만과 실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점차 자신이 기대했던 정서적 동반자로서의 남편 모습이 현실에서는 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쉽게 불균형이라는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감정이 반드시 사랑이 줄어들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그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면서 관계가 변해버린 것, 그리고 어느 한쪽이 다른 사람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가 이미 파트너에게 전달됐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말로 다 해줘야 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진짜 대화는 멈추고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해결책은 결국 소통에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열린 대화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정서적 지지를 더 받고 싶다는 욕구,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갈망, 혹은 일상 속에서 더 많은 참여를 원한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동시에 남편 역시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변화된 요구에 맞춰 함께 성장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부부는 서로의 기대를 다시 조율하고 감정적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집안일과 정신적 부담, 보이지 않는 무게, 오랜 시간 동안 부부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집안일의 분배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에너지와 정서적 활력이 변동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대부분의 가사와 정신적 부담을 떠안고 살아갑니다. 요리와 청소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스케줄 조율, 병원 예약, 가족 행사 준비 등 보이지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그녀의 어깨 위에 올라옵니다. 이러한 정신적 노동, 즉 모든 것을 계획하고 조직하며 제때 처리되도록 확인하는 일은 종종 여성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남편이 집안일에 무관심하다면 그녀는 육체적 피로뿐 아니라 정서적 소외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은 곧 무시당한다는 느낌으로 이어지고 언젠가부터는 왜 내가 항상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라라는 여성은 장보기, 아이들 활동 조율, 월세 납부, 자기만의 시간 만들기 등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마치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평온하게 지냅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가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남편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상황은 단지 물리적인 부담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거리감까지 만들어냅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가 겪는 압박감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도움이 없고 인정도 없다면 결국 불만은 쌓이고 감정의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의 진솔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내는 자신의 감정과 부담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말해야 합니다. 남편 또한 그런 이야기를 경청하며 단순히 물리적인 일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서적, 정신적 고민까지 함께 나누겠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능력과 필요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함께 성장하고 변화에 따라 서로의 위치를 조정해 나가는 유연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함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을 이루는 길입니다.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 서로 다른 세상, 또 한 가지
나이가 들면서 부부 사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은 반면 자신이 좋아하는 모임에서는 깊은 공감과 연결을 느끼지만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남편과의 괴리감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사는 남편이 매주 대학 시절 친구들과 골프를 즐기는 반면 자신은 요가 모임, 독서 클럽, 자원봉사 등 여성들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남편과의 공통된 시간과 관심사가 줄어드는 걸 느끼며 자신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점차 결혼 생활 내부의 고립감을 낳고 그 안에서 우울함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부가 함께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변화하는 사회적 필요를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새로운 연결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고 각자의 관심사를 존중하면서도 여전히 서로와의 유대감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관계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보다 시간이 흐른 후에도 어떻게 함께 성장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결정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삶에 함께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서로의 무게를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균형 잡힌 관계가 가능합니다. 흐르며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 앞에서 멈추지 않고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나아갈 때 관계는 더욱 깊고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연결하기, 나이가 든 후에도 관계를 되살리는 법, 있는 활동을 찾아보고 각자의 관심사를 존중하면서도 여전히 서로와의 유대감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관계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보다 시간이 흐른 후에도 어떻게 함께 성장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결정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삶에 함께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서로의 무게를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균형 잡힌 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 앞에서 멈추지 않고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나아갈 때 관계는 더욱 깊고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연결하기, 나이가 든 후에도 관계를 되살리는 법.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과 배우자가 나란히 앉아 웃으며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역할 분담이 무너지고 예전처럼 자연스럽던 소통은 사라지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정말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저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뿐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 저녁은 너가 맡아줄래?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는 매일 저녁 요리를 해줘요. 실천 팁, 매주 한 번 관계 체크인 시간을 가지세요. 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네가 하고 있는 일 중 하나를 대신 해줄 수 있을까? 왜 효과적인가? 서로 나누는 책임은 더 강한 유대감을 만듭니다. 정수가 가계부를 보기 시작하자 서연 씨의 두통은 사라졌고 둘 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2. 집안일 전쟁, 일상의 역할 다시 나누기, 위기 상황. 58세인 미영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집안일, 부모님 간병, 아이들 식사 준비까지 모두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남편 건우 씨는 그냥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종종 노력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무심코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생기는 무관심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배우자가 자신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필요가 알아서 채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의 생명선은 소통입니다. 여성에게 있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책임을 나누며 감정적인 지지를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 역시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감정을 인정하며 변해가는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를 재조정하고 감정적으로 다시 연결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안일의 중압감, 공평한 동반자 관계를 위한 요청,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에서는 집안일이 자주 단절의 현실,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과의 만남은 줄어들고 취미도 변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 두 사람은 점점 멀어지고 함께 있어도 공유할 이야기가 줄어듭니다. 마치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해결 방법, 새로운 경험을 함께 시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변화의 시도, 두 사람이 함께 가든클럽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함께 꽃을 가꾸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오히려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건우 씨의 말, 혼자였으면 절대 참여하지 않았을 활동인데 함께 하니까 새로운 시각도 생기고 서로의 또 다른 모습도 발견하게 됐어요. 결론, 함께 성장하는 사랑,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관계는 변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반드시 합니다. 이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 가지 보이지 않는 갈등 요소와 이를 치유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감정 노동의 무게. 사랑해라는 말만으론 부족하다. 68세인 사라 씨는 남편을 깊이 사랑했지만 건강 문제와 은퇴라는 현실 앞에서 점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남편 존 씨는 그녀가 늘 해왔던 대로 병원 예약과 가족길, 재정 계획까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한 것은 바로 사라가 매일 감당해야 하는 감정의 무게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감정적인 부담은 피로로 누적됩니다. 감정 노동, 집안의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관리하는 일은 종종 한쪽 파트너가 짊어지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자신의 고충을 이해해주지 않거나 도움을 주지 않을 때 서서히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 가지 보이지 않는 갈등 요소와 이를 치유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6개 사라 씨는 남편을 깊이 사랑했지만 건강 문제와 은퇴라는 현실 앞에서 점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남편 존 씨는 그녀가 늘 해왔던 대로 병원 예약과 가족 일, 재정 계획까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한 것은 바로 사라가 매일 감당해야 하는 감정의 무게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감정적인 부담은 피로로 누적됩니다. 감정 노동, 즉 집안의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관리하는 일은 종종 한쪽 파트너가 짊어지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자신의 고충을 이해해주지 않거나 도움을 주지 않을 때 서서히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해결 방법, 보이지 않는 일을 보여줘야 한다. 사라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모든 걸 준비하고 계획할 수는 없어요. 당신도 신경 써줘야 해요. 작은 행동도 큰 의미가 있다. 존은 매일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당신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실천되고 행동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가사 분담의 불균형. 내가 다 하니까 괜찮아라는 말이 만든 소진. 매끼니 식사를 준비하고 재정을 관리하며 손주들을 돌보면서도 남편은 여유롭게 골프를 즐기는 삶. 70세 린다 씨의 일상이었습니다. 점점 체력이 떨어졌지만 남편이 관심이나 도움은 변함이 없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분노와 피로에 휩싸였습니다. 통계 또한 이러한 현실을 입증합니다. 미국 노동통계청 BLS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은 하루 평균 4.5시간을 가사와 육아 같은 무급 노동에 할애하는 반면 남성은 2.5시간에 그칩니다. 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지속 불가능한 부담의 불균형입니다. 균형을 되찾는 방법. 가사 목록을 함께 작성하고 나누기. 성별보다는 능력과 시간에 따라 과제를 나누세요. 외부 도움 적극 활용하기. 월 10만 원 정도로 집안 청소를 맡기면 그 시간을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존중의 말 한마디. 네가 집을 이렇게 잘 꾸려가고 있구나.
라는 인식 하나만으로도 서로에 대한 감정은 달라집니다. 린다의 남편은 이제 장보기를 담당하고 그녀는 정원 가꾸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집안은 더 밝아졌고 관계 역시 가벼워졌습니다. 3. 점차 멀어지는 사회적 관계. 친구들이 오히려 관계를 멀게 만들다. 부부는 종종 격렬하게 멀어지기보다 조용히 그리고 깊게 멀어집니다. 마리아 씨는 독서 모임과 요가 친구들과의 시간을 즐겼고 남편 데이브 씨는 포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일정 조율과 집안일 이야기로 줄어들었고 고요한 외로움이 감돌았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우리 스스로를 형성합니다. 배우자가 각자의 세계에 깊이 빠져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는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고립된 삶은 치매 위험률을 50%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 신경학 저널도 있다는 점입니다. 거리 좁히기 위한 방법,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루틴 만들기, 주간 산책, 와인 시음, 새 활동, 새 관찰. 우리 예전처럼 이야기 나누는 게 그리워.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자. 마리아와 데이브는 현재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시간이 늘었고 다투는 일도 줄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일상 속 소통 오래 함께 살아가는 비결은 화려한 선물이나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 용기를 내어 질문하는 것. 오늘 네가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야? 라고 묻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 즉, 눈을 맞추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듣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30대 때의 결혼 생활이 70대에도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변하지 않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걸음, 이번 주 안에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겠다면 9번을 적어보세요. 이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 0번을 남겨보세요. 나이 들어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관계는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단,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지금 말을 걸어보세요. 노화 속에서 생기는 관계의 갈등과 그 치유 방법.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커플들에게도 사랑은 깊어질 수 있지만 때로는 무심코 지나치는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갈등의 씨앗이 싹트기도 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관계가 저절로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소소한 불만과 소통 부족이 점차 큰 틈을 만들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중년 이후에 장기적인 연애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3가지 핵심 문제를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1. 보이지 않는 감정노동의 무게. 결혼 후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삶에 더 많은 책임이 쏠려 있음을 느낍니다. 건강 문제부터 가족 일정, 미래 계획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지고 동시에 파트너가 감정적 역할에는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이는 남편이나 배우자가 애정을 잃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단지 당연히 이해해주겠지라는 믿음에 안주하게 되면서 감정적 관심이 줄어들 뿐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공백은 서서히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62세 마리아는 어머니의 병원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손주들의 활동 일정을 챙기며 자신의 건강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서 남편은 그저 조용히 바라보기만 한다고 말합니다. 난 마치 혼란을 통제해야 할 CEO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냥 거기에 있을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분노는 결코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노력의 양에서 비롯된 괴리감 때문입니다. 해결책, 말로 표현하라. 마리아에게 전환점이 된 순간은 그녀가 자신의 요구를 명확히 전달했을 때였습니다. 당신이 나의 감정을 묻는 걸 원해요. 이제는 제가 이 모든 걸 혼자 질 수는 없어요. 이렇게 진심 어린 대화를 시작하면서 남편은 매주 한 번씩 그녀에게 먼저 다가오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균형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 집안일의 무게.
현대적인 결혼이라고 생각했던 관계에서도 집안일은 여전히 여성에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요리 준비, 청소, 가계부 관리, 그리고 가족 전체의 스케줄 관리까지 모든 게 여성의 몫처럼 느껴지면서 피로감이 누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은 주당 평균 10시간 이상을 가사와 정서적 관리에 투자하지만 남성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린다는 은퇴한 남편이 골프를 즐기며 하루를 보내는 동안 자신은 계속 집안일에 시달리는 상황에 지쳐갔습니다. 그는 집이 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 피곤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어요.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시로 일정과 리스트를 확인해야 하는 정신적 부담까지 겪고 있었고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졌습니다. 해결책, 분배를 재설계하라. 린다의 남편은 이제 가정의 스케줄을 함께 관리하고 직접 식료품 구매도 맡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덜 쓰여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앱, 트렐로이나 주기적인 가정회의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집안일도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관계의 단절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녀 간의 인간관계는 점점 다르게 발전합니다. 여성은 보통 깊이 있는 우정을 추구하거나 봉사활동, 독서 모임 등 정서적 교류가 풍부한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남성은 예전 직장 동료나 스포츠 친구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65세 주디는 남편이 매주 포커 모임에 열중하는 사이 자신은 미술 수업을 통해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지만 남편은 그 관심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편 친구들은 제 세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점점 내 관심사를 숨기게 되더군요. 그 외로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해결책, 다리를 놓아라. 주디가 제안한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매달 번갈아 가며 서로의 관심사를 함께 경험해보자는 모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낚시, 그녀의 선택은 미술관 방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서로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가 내 작품 얘기를 먼저 물어봐요. 라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러한 문제들이 반드시 노후의 필연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이자 초대장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사랑이 알아 숨쉬는 커플들은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한 소통, 나는 뭘 할 때 힘들어요처럼 나 중심의 언어를 사용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감정을 전달하세요. 노동의 점검, 일주일간의 집안일과 정신적 업무를 기록해보세요. 불균형이 어디에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다시 시작하기, 커플 요가 클래스나 봉사활동, 공동의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함께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이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첫걸음 노화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가꾸어야 할 정원입니다. 오늘 밤 다음 세 문장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당신이 더 지원받는다고 느낄까요? 집안일을 하나 바꿔서 맡아보거나 함께 특별한 데이트를 계획해보세요. 이 과정은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함께 성장하는 리듬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의 가장 행복한 결혼은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선택하고 서로를 알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관계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그런 노력과 헌신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5호, 오이지 않는 갈등. 왜 친구 관계가 결혼 생활에 긴장을 주는가? 상상을 해보세요. 배우자가 친구들과 저녁 식사에 나섰을 때 당신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지만 막상 자리에 앉아보면 자신이 끼어들 여유조차 없음을 느낍니다. 묵묵히 음료를 홀짝이며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죠.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쌓일수록
아무리 튼튼했던 결혼 관계라도 서서히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남편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임은 마치 끼인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화는 그들만의 추억이나 관심사 위주로 흘러가고 자신의 이야기나 경험은 쉽게 배제됩니다. 이런 반복된 상황은 점점 실망과 서운함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분노와 상처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배우자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 감정적인 거리는 더욱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동시에 배우자가 자신의 새로운 관심사나 친구 관계에 대해 이해하려 하지 않거나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때 이런 감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간극은 영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유연한 태도에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새로 갖게 된 취미와 인간관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지지할 수 있고, 아내 역시 남편의 친구들과 어울릴 때 본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고유한 사회적 욕구를 존중하면서도 결혼 자체 안에서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 간다면 이 간극은 충분히 메울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오래될수록 많은 부부가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자칫 공동생활의 틀에 갇혀 서로를 알아가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나 진심 어린 대화가 사라지고 한때 강렬했던 사랑의 불꽃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이 변화는 매우 아프게 다가옵니다. 단지 배우자로서가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변화하는 기대는 공유하는 경험에 대한 욕구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집안을 꾸려온 여성들 중 많은 이들이 이제는 가족이라는 책임에서 벗어나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즐기며 조용한 저녁을 나누는 시간을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을 다시금 나누고 싶다는 깊은 소망의 표현입니다. 오래될수록 많은 부부가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자칫 공동생활의 틀에 갇혀 서로를 알아가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나 진심 어린 대화가 사라지고 한때 강렬했던 사랑의 불꽃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이 변화는 매우 아프게 다가옵니다. 단지 배우자로서가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변화하는 기대는 공유하는 경험에 대한 욕구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집안을 꾸려온 여성들 중 많은 이들이 이제는 가족이라는 책임에서 벗어나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즐기며 조용한 저녁을 나누는 시간을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을 다시금 나누고 싶다는 깊은 소망의 표현입니다. 4월부터 새로운 욕구를 맞춰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새롭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결론, 간극을 메우고 다시 타오르는 사랑을 키우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들이 나이 들수록 배우자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의 변화, 기대의 진화, 감정적 소외감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인식과 노력, 그리고 진실된 대화만 있다면 부부는 다시 한번 서로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공명했다면 혹은 당신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혹은 직접 겪은 경험이 있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사랑과 관계, 그리고 삶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95루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소중한 커뮤니티에 함께 있다는 표시입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까지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매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묵직한 이별, 사랑이 사라지는 이유와 다시 타오르는 법, 결혼은 시간을 멈춘 유리병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는 서로를 잃지 않았음에도 함께 자라지 못해 점점 멀어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작고 사소한 단절들이 쌓이고 그 인한 상처들, 끼어들 수 없는 우정. 그의 친구들은 등산을 좋아하고 당신은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취향의 차이는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라는 느낌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들과 나로 나뉘게 됩니다. 무심한 소홀함. 그는 주말마다 골프 모임이나 게임에 열중하지만 당신이 초대하는 요리 클래스나 여행 제안에는 무반응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점점 존재감을 잃고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해결책, 연결의 다리를 다시 짓기,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노력은 꼭 필요합니다. 아래 방법들을 참고해보세요. 세상을 섞어보기, 두 사람의 친구들이 함께 모이는 작은 파티를 열어보세요. 서로의 취미를 나누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한국어 번역, 의역 및 확장. 여러분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여성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편과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이나 성격 차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더 깊고 실질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 초기에 열정이 식고 세월이 흐르면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부부 사이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곤 하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더라도 실제로 이러한 변화를 야기하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 뒤에 숨은 6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일 수도 있고 나이 들어감에 따른 관계의 변천사를 이해하는데 기회를 만드세요.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다. 자신의 친구들과 보내는 여유나 혼자만의 취미 생활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필수적인 자기관리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고 충만해야 관계 속에서도 건강한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차갑게 식은 로맨스, 일상이 된 사랑 연애 시절엔 눈빛 하나로 마음이 설렜고 밤늦게까지 나누던 대화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로맨스는 일상에 묻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TV 앞에서 먹는 저녁, 오늘 어땠어? 라는 형식적인 질문만이 오고 갑니다. 많은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닙니다. 진짜로 느끼고 싶은 것은 영혼 깊숙이 맞닿은 친밀감, 그리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팀워크입니다. 흔들리는 기초 위에 산 불꽃은 사라지고 예전엔 특별했던 데이트가 이제는 일과 중 하나처럼 느껴집니다. 영화 한 편이 데이트라고 생각될 때 사랑은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채워지지 않은 갈망, 댄스업, 가까운 여행, 또는 단순히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까지. 그저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라는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들리지 않고 외로움만 커져갑니다. 다시 타오르는 불꽃, 작지만 강한 변화, 사랑을 되찾기 위해 큰 폭발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마음을 담은 노력과 작은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아래 방법으로 시작해보세요. 작은 선물, 큰 의미, 간단한 손글씨 메모, 예상치 못한 피크닉 또는 함께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 라는 질문 하나가 따뜻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 예전 우리처럼 느껴지고 싶어 라는 말은 비난이 아니라 구원의 손길입니다. 매주 한 번씩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감정의 단절을 막아보세요. 왜 나이가 들수록 아내들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겹쳐지지 않는 삶의 무대, 서로 다른 세상에 선 사람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남편의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웃음소리와 익숙한 농담이 오가지만 당신에게는 그 말들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추억과 코드로 연결되어 있고 당신은 그 안에 들어갈 문턱조차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은 많은 여성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서로의 세계가 하나였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삶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배우자의 관심사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때 아내는 자신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소외된 존재가 되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친구들 혹은 취미 생활에 너무 몰두되어 자신과의 교감이 줄어들면 그것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깊은 마음의 거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인 외로움은 결혼 생활 내내 잔잔하게 흐르는 슬픔이 되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살고 있긴 한 걸까? 라는 의심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결국 같은 집에 사는데도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괴리감이 생겨납니다. 해결책은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노력의 동행, 이러한 거리를 좁히기 위해 필요한 건 따뜻한 배려와 진심 어린 대화입니다. 남편이 먼저 아내의 관심사를 찾아보고 함께 참여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 모임이나 운동 클래스, 요리 수업 등 아내가 즐거워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경험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내 또한 남편의 세계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취미를 공유하거나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너가 요즘 관심 있는 건 뭐야?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질문 하나가 갈등을 협력으로 바꾸고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변화하는 기대, 멈추지 않는 사랑을 위한 조율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기대는 달라집니다. 특히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일상의 동반자 관계를 넘어서 감정적으로 연결된 진짜 파트너십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여전히 과거의 역할에 머무르거나 일이나 과거의 인연들에만 집중한다면 아내는 자신이 원하는 깊은 유대감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상대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면 혹은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고 싶은데 반응이 시큰둥하다면 그 차이는 점점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쌓인 실망감은 언젠가 우린 정말 부부일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다시 태우는 법, 의도적인 교감의 힘.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의도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이 풀리기를 기대하지 말고 각자가 진심으로 노력해서 관계를 새롭게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데이트 날을 정기적으로 설정해보세요. 작은 저녁 식사나 함께 산책하는 시간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혹은 하루 일을 마친 후 오늘 진짜로 어떤 하루였어? 라고 묻는 짧은 대화도 감정적인 연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며 경청하고 아내는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고 부드럽게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소통할 때 관계는 다시 따뜻해지고 사랑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공동의 목표를 세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여행 계획을 함께 짜거나 새로운 기술을 함께 익혀보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함께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하는 이유.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은 누적되고 대화는 줄어들며 점점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사랑했던 두 사람이 서서히 멀어지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가 견하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변화를 맞이하려는 자세가 있다면 오히려 결혼은 더욱 깊이 있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처음 만난 그 모습 그대로의 관계가 아니라 변화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함께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서로의 성장을 함께 경험하고 실패도 겪으며 다시 일으켜주는 관계야말로 가장 강력한 유대감을 만듭니다. 당신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 글이 당신에게 익숙하게 느껴졌다면 지금이 변화의 적기일지도 모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오늘 밤 함께 산책을 하며 친솔한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서로의 미래에 대해 열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네가 꿈꾸는 건 PS. 아직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90을 남겨 당신도 이 이야기의 일부임을 알려주세요. PS. 아직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90을 남겨 당신도 이 이야기의 일부임을 알려주세요.